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니가 스터디 스벨트 실천 프로젝트 무빙 편입니다. 그 6번째 시간으로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를 해보도록 할게요. 목차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이미지 구성 확인하기. 두 번째, 로딩 화면 구현하기. 세 번째, 에러 화면 구현하기. 네 번째, 메인 이미지 구현하기. 어때요? 심플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스벨트 강의는 누가? 오쌤이. 그럼 저와 함께 스벨트로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메인 이미지는 스와이퍼 JS를 이용해서 현재 예정작 20개 중 5개를 랜덤하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보에 대한 리절트를 먼저 확인해서 어떤 데이터를 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TMDB API 활용 강좌에서 미리 확인했던 배열 정보입니다. 그때 지금 보시면은 배열들을 20개를 불러왔었는데 첫 번째 배열을 확인해 봤었죠. 요거는 성인용인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장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백드롭 패스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타이틀 있죠. 타이틀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오버뷰라고 해서 설명이 있는 부분을 해서 요 세 가지를 사용해서 메인 이미지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미지 제작하기 위한 컴포넌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먼이라는 폴더에다가 에러스벨트를 만들 건데요. 메인 이미지를 데이터 가져오는 데에 실패했을 때의 화면 컴포넌트입니다. 그거를 에러스벨트에다가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메인 이미지를 가져오는 로딩 중도 있죠. 그래서 메인 로딩 스벨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리스트 스벨트는 메인이라는 폴더에다가 넣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메인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을 때의 화면 컴포넌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서 데이터를 또 갖고 올 건데요.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 스벨트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받고 로딩, 성공, 에러를 담을 부모 컴포넌트가 돼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담을 부모 컴포넌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컴포넌트 구성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라는 폴더에 커먼이라는 폴더 있죠? 여기를 잡으셔서 여기 새 파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에러 스벨트라고 만들도록 할게요. 첫 글자 대문자로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로딩 스벨트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철자 틀리시지 않게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커먼이라는 폴더 있는 데서 새 파일 눌러서 이렇게 메인 로딩 스벨트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파일은 생성한 건 일단 닫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라는 폴더에다가 메인 리스트 스벨트를 만들기로 했었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폴더를 잡으셔서요. 이렇게 새 파일 누르셔서 이름을 메인 리스트 스벨트라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닫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라는 거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테이너스라는 폴더를 잡으셔서 이렇게 새 파일을 만드시고요.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 .스벨트라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파일은 다 닫을게요. 로딩 화면 컴포넌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완성된 화면입니다. 이런 로딩 바를 띄울 건데요. 이건 CSS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벨트 로딩 스피너스라고 해서 무빙 초기에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할 때 설치를 했습니다. 이 주소는 영상 하단에도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사용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싱크 로더라고 해서 마지막에 지금 보이시는 이 8번째 거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색살만 체인지 컬러를 눌러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빙의 메인 컬러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제가 글로벌 CSS를 제공했지만 실무에서는 개발자가 CSS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직접 보면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 스벨트를 메인 페이지 스벨트로 불러와서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페이지스라는 폴더에 보시면 메인 페이지 스벨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메인 페이지 영역이 될 거잖아요. 근데 요 div 태그 있는 메인 페이지 영역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나셔서 여기에다가 성공 실패 로딩 중을 담는 부목격인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 스벨트 있죠? 요걸 불러와 주세요. 이걸 메인 페이지로 불러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임포트를 쓰시게 되면 여기에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가 뜨기 때문에 파일을 열어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경로까지 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안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다 쳐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 컴포넌트로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그럼 현재는 아무것도 뜨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테스트로 h1 태그 써서 메인 이미지 영역이라고 써볼게요. 그럼 메인 이미지 영역이라고 잘 뜨는 거 보이시죠? 잘 불러와 진 겁니다. 그럼 요건 지우고 나머지 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먼저 해볼 건데요. libs 폴더에 store.js라고 있죠? 여기에 내보내기 파트 부분에 보면 현재 예정작은 now promise로 로딩 중 성공 실패를 표현을 했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nows입니다. 그래서 요 now promise를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쓰시고요. import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쓰셔가지고 now promise라고 쓰시고요. from을 통해서 파일로부터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끈따옴표 쓰시고 점점 슬러시 libs라는 폴더에 store.js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셔서 요 nows라는 것도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올 거고요. 이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라는 거는 부모라고 했습니다. 로딩 중 성공, 실패 컴포넌트를 모두 가지고 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을 열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딩 중에 있는 거는 메인 로딩 스벨트죠. 그 다음에 에러도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메인 리스트 스벨트까지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자동 컴포넌트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치셔서 임포트를 통해서요. 일단 메인, 로딩을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임포트 쓰셔서 이제 성공은 메인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포트 하셔서 에러 파트도 가져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요것들을 이제 불러오는 거는 이제 await 블록을 통해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태를 담기 위해서 now promise라는 거를 담는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mise 상태 변수를 선언을 할 거라서요. 여기다가 const라고 쓰시고 나셔서 promise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여기다가 반응성을 통해서 $기호 써주시고요. now promise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다가 await 블록을 통해서 쓰셔야 되겠죠. 샵 쓰셔서 await then 이렇게 써놓고요. 이때 promise 상태에 따라서 이쪽은 로딩 중이죠. 그래서 그냥 div 태그로 로딩 중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then 있는 파트죠. then이 바로 성공했을 때 파트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요 메인 리스트라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처리를 해야 되니까 catch라고 쓰셔서 에러를 담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트는 에러가 처리됐을 때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들도 다 누구로 갖고 와야 되냐면 메인 로딩, 에러 이렇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잘 오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를 조금 했을 때 좀 무너지는데 이건 반응형으로 안 만들어서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새로 고침해 볼게요. 로딩 중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뜨는 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에러가 안 뜨는 이유는 주소가 정확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메인 리스트 파트에다가도 h1이라고 쓴 다음에 메인 이미지 성공이라고 써볼게요.
메인 이미지 성공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로딩 중 메인 이미지 성공 이렇게 뜨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에러가 있는 경우는 이제 에러라고 썼잖아요. 정말 에러가 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어 JS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주소가 지금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일부러 틀려볼게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에러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주소가 틀리면 당연히 데이터를 못 갖고 오니까 이렇게 뜨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 이미지 성공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로딩 중일 때가 조금 데이터가 오는 게 짧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딩 중을 꾸며보고자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 로딩 중이 보이는 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 리스트 말고 메인 로딩을 그냥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을 때로 해서 좀 처리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화면이 잘 처리가 되면 여기랑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이미지 로딩이라는 스벨트를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여기다가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기에서 임포트를 해준다. 그리고 그 싱크 로더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에 있는 것 중에 8번째 거의 이름이죠. 다른 걸 쓰실 거면 이때 이름을 다르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스벨트 로딩 스피너는 제가 라이브러리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불러와지는 거고요. 그게 들어오도록 태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메인 이미지니까 메인 태그로 이렇게 쓸 거고요. 지금 요 사용법 같은 경우는 사이트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해당 사이트인데요. 여기 GitHub 가시면은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요건 설치하는 건 저희가 했고요. 이때 요거를 지금 불러와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컴포넌트 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게 지금 싱크 로더라는 걸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거를 복사해 갈 겁니다. 컨트롤 C 눌러 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저희가 CSS적으로 조금 꾸며줘야 되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div.점 하고 로딩바라는 클래스를 줄 겁니다. 요거는 로딩바가 들어가는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처리를 했고요. 여기다 컨트롤 V 누르셔서 요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되는데 점퍼라는 거를 갖고 온 게 아니죠. 그래서 싱크 로더라는 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50으로 좀 제가 줄여봤고요. 색상을 바꿔볼 건데 색상은 메인 컬러여서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헥스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일어날 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미지에 지금 이미지가 되는 거를 제가 첨부해서 드렸는데 그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제가 이 퍼블릭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mg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메인 로딩 png가 있습니다. 원래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영역에 높이가 있거든요. 그 높이만큼 유지를 해야 그 가운데에 그 스피너가 돌아가도록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로딩 png라는 이미지는 보시면은요. 제가 좀 꾸며서 처리를 해놨습니다. 뭐 잘 보이시진 않을 건데 제가 여기다가 약간 무빙이라고 써놨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검은색에다가 좀 약간 그라디언트를 넣고 여기다 무빙이라고 해서 검은색으로 처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만큼 차지하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미지를 불러와야 돼서 img라고 쓰시고 나셔서 이미지를 img 폴더에 메인 로딩이었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Alt는 이제 메인 로딩 이미지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줘서 크기가 들어가야 돼서 클래스를 처리를 해서 로딩이라고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퍼블릭에 보시면은 글로벌 CSS 있죠? 여기에다가 다 작성을 해놓은 CSS예요. 메인 있고요. 메인 이미지 있고 메인 로딩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성공을 했다 보니까 이제 좀 크게 볼까요? 이제 메인 이미지가 뒤에 들어가 있고 요 로딩이 성공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에서 로딩 중이 아니라 여기다가 처리를 했잖아요. 그냥 잘 보이라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잘 보이라고 처리를 했으니까 성공이 됐다면 얘를 요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파트는 메인 리스트로 다시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러도 마찬가지겠죠. 에러도 표시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에러라고 이렇게 컴포넌트를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로딩 될 때만 이렇게 뜨고, 그래서 메인 이미지 성공 이렇게 바로 뜨죠. 로딩 중이 짧으면 지금 엄청 빨리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딩하는 부분은 처리를 해봤고 에러도 해봐야 되겠죠? 에러 컴포넌트는 다른 부분에서도 사용할 것이라서 커먼 폴더에 생성을 했습니다. 일단 메인 리스트 컨테이너 스벨트의 코드부터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는 역시 주소가 에러가 났을 때 보이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에다가 에러 컴포넌트를 해서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확인이 다 되시고 나시면 여기를 다시 메인 리스트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에러 상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 스벨트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하단에 블로그 주소에 가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계속 코드를 제공해 드리는 블로그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요. 여기 메인 이미지 슬라이더라고 있어요. 여기를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에러 스벨트 코드를 붙여드렸습니다. 이건 그냥 HTML적인 거여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처리를 했고, 요걸 복사해서 요 에러 스벨트에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탭 순서는 안 맞으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를 가지고 와서 보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두 부분이 생겨요. 하나는 아이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아이코니파이 거를 가져다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즈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스벨트 라우팅 처리를 해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들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에다가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써주시고요. 임포트를 통해서 일단 링크라는 거를 쓰겠습니다. 유즈 링크를 썼기 때문에 그렇죠.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라는 주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라우팅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롬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벨트 라우팅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콘을 가져왔으니까 임포트하고 아이콘 컴포넌트를 이렇게 써주신 상태에서 프롬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셔서 아이코니파이 스벨트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셔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시스템 에러입니다. 요거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에러 박스라든지 이런 클래스들 보이시죠? 요거를 다 퍼블릭에 있는 글로벌 CSS에서 다 처리를 해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거는 CSS적인 거라서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에러가 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메인 리스트로 다시 처리를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해서 보면은 메인 이미지 성공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주소를 갖고 오는 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소를 갖고 오는 서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스토어 JS 가셔가지고 우리가 이거 주소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소를 좀 잘못 써볼게요. 여기를 now playing 여기 주소 부분을 슬러시 요거 부분을 지워서 컨트롤 S 눌러서 새로 고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러가 뜨는 거 보이시죠? 주소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시스템 에러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객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제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에러 화면까지 다 처리를 해봤습니다. 몇 번씩 새로 고치면 다시 원래대로 뜨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메인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을 때 화면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공했을 때 메인 리스트 컴포넌트 부분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여기에다 프롭스로 데이터를 내려줘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스토어에서 now promise를 가져왔죠? 이건 await 블록을 통해서 로딩 중 성공, 실패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in nows가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props로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스라고 해서 이게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을 통해서 달러 기호를 써주시고 나우스를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메인 리스트 스벨트 부분에서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썼던 H1 태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프롭스를 내려받았으니까요. 익스포트를 통해서 let datas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성공했을 때 데이터를 마운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임포트를 통해서요. on mount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중괄호가 마지막에 나오면은 요거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벨트 라우팅을 통해서 링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임포트를 통해서 링크라는 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그럼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스를 잘 내려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콘솔 로그에서 찍어줬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검사해 가서 콘솔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콘솔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프라미스라고 뜨는데요. 이때 이 오브젝트 있는 부분에 가셔서 보시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건데 이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은 리절트가 20개로 어레이가 20개로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0개가 가져온다고 한 거는 바로 요렇게 20개를 가져왔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개의 데이터가 온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봤으면요. 요 콘솔 로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20개의 배열 데이터를 전부 담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5개의 데이터를 담을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let mains라고 하고요. 랜덤으로 매번 바뀔 거기 때문에 빈 배열을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랜덤한 숫자를 처리를 할 건데요. 아까 0번부터 19번까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 0번을 선택했으면 0번부터 4번까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5번부터 시작했다. 그럼 5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해서 5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거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선택되는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15번까지만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야 15번부터 19번까지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6번을 선택하게 되면 데이터를 뒤로부터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20번째가 없다 보니까 4개밖에 못 갖고 오죠. 그래서 콘스트를 통해서 랜덤한 숫자는 0부터 15로 처리가 돼서 선택이 되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일단 매스 플러를 통해서 소수점을 내리도록 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매스 랜덤이죠. 네, 그 다음에 매스 랜덤을 한 다음에 15번까지니까 15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데이터 가져오는 게 성공했을 때 이르는 일이니까 데이터스가 된. 그 다음에 value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러고 나셔서 화살표 함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mains라는 배열에는 value 데이터 가져온 것을 처리를 할 건데 그거를 슬라이스 처리를 해서요. 랜덤한 번호부터 랜덤에 더한 5까지 처리를 해서 5개를 가지고 오는 것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와이퍼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스와이퍼로 5개의 데이터를 페이드 효과를 줘서 처리를 할 거예요. 인스톨은 했기 때문에 이런 코드를 보시고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일단적으로 우리가 스와이퍼를 쓸 거니까요. 요 임포트 코드 보이시죠? 요거를 사이트에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 주소 역시 영상 하단에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여기 메인 리스트 스벨트에다가 사용을 할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기능들을 쓸 거면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이전 다운 버튼 쓸 거고요. 뭐 페이지네이션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와서 쓰실 건데 요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는데요. 우리가 스크롤바랑 요거는 안 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워주시고 나셔서 이펙트 페이드 효과를 줄 거예요. 이펙트 효과 중에 우리가 슬라이드로 처리할 게 아니라 페이드로 처리를 할 거여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CSS 스타일도 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와서 볼게요. 그래서 컨트롤 C 누르셔가지고 요거를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이전 다운 버튼은 안 쓰고 페이지네이션만 쓸게요. 대신 자동으로 실행하라는
오토플레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사용법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프롭스, 이벤트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 CSS가 좀 달라지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토플레이 페이지네이션 이펙트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스와이퍼 CSS 오토플레이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대신 요 내비게이션은 안 쓰니까 요거를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페이드 있죠. 그래서 이펙트 페이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것도 복사를 하셔가지고 컨트롤 C 눌러서 스타일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개 더 잡아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사실 오토플레이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없기는 합니다. 자동 실행을 할 때 그냥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책 예제에서는 이 코드를 지웠었는데 이거 지울게요.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와이퍼에 필요한 CSS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나 이 함수 같은 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실행할 거는 아니라서요. 우리가 마운트 되면 실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onMount 함수를 불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letSwiper라고 해서 스와이퍼를 담는 변수를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letSwiper라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실행 시 메인 이미지 스와이퍼를 담을 거잖아요. 그래서 onMount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onMount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onMount 함수에다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셔서 화살표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이퍼에서 이제 바인드를 통해서도 선택해도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담기도록 바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swiper instance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스와이퍼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생성자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인스턴스에다가 담아두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큐멘트를 통해서 쿼리 셀렉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하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줘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제 메인 스와이퍼라는 거를 처리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스와이퍼라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요 스와이퍼를 담는 변수에다가 요 스와이퍼 인스턴스를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처리한 거는 지금 메인 리스트 스벨트에서는 스와이퍼를 한 개 사용을 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메인 페이지의 메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밑에 현재 상영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봉 예정작 이런 것도 다 스와이퍼로 처리가 될 거거든요. 근데 컴포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컴포넌트들을 하나로 담아서 처리할 때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처리를 해주고요. 지금 이 스와이퍼에는 이 클래스에만 적용을 할 거다라고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 스와이퍼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가지고 올 건데요. 일단 요거를 컨트롤 C에서 가지고 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스크립트 밑에다가 이제 붙일 건데 일단 메인이라는 태그로 메인 이미지를 처리를 할 거다라고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스와이퍼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에는 우리가 쓰는 것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오토플레이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이펙트 페이드 썼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네이션은 필요하니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셔서 여기다가 클래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다가 메인 스와이퍼라고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다른 데도 스와이퍼 요 컴포넌트가 많이 나올 거지만 그 스와이퍼 컴포넌트 중에서 클래스를 메인 스와이퍼를 담은 애한테만 얘를 처리를 해라 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인 스와이퍼를 요 클래스 작성 있는 데 있죠? 여기에다 쿼리 셀렉터니까 점 반드시 써주시고 이렇게 메인 스와이퍼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는 바인드로 선택을 해도 선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로 직접적으로 선택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와이퍼 컴포넌트 가셔서 페이지네이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펙트를 페이드로 줬죠. 그 다음에 오토플레이도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드들을 요걸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건 사실 스와이퍼 제공드렸던 사이트에 보면은 설명이 다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일이 찾아가면서 보여드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초마다 한 번씩 바뀌게 이렇게 300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스와이퍼라는 변수를 바인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엔터 치셔가지고 바인드라고 쓰시고요. 연결을 해서 바인드 디스를 통해서 스와이퍼 컴포넌트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쓰면 처리가 안 돼서 제가 클래스까지 처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스와이퍼 슬라이드가 나올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일일이 적진 않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온 데이터 중에 5개만 담은 애 있죠. 그게 바로 메인스입니다. 이 메인스를 통해서 이제 each 블록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스와이퍼 내부에다가 중괄호 쓰셔서 each라는 블록을 써주시고 이때 메인스죠. 메인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복수 썼으면 단수 써야 되죠. 그래서 메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인덱스 번호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덱스 메인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스와이퍼 사이트에 있는 이 스와이퍼 슬라이드가 반복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슬라이드 1이라는 건 지우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여기에 포스터 이미지가 나오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img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요 src 부분에 여기에다가 백택을 처리를 해주시고요. 백택을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갖고 올 때 처리했었던 거를 우리가 tmdb 사용을 할 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tmdb 오리지널 하고 이 뒤에 주소가 붙으면 됩니다. 이때 여기에 이제 달러기호 써주시고 중괄호를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메인스에 있는 것 중에 한 개의 데이터 메인이죠. 그래서 그 메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백드롭이라고 있죠. 백드롭 패스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요거는 배경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지금 보면 배경 이미지 그리고 영화 타이틀 그거는 타이틀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오버뷰 그 다음에 뭐 그냥 아이디 값 독자적인 번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 값까지 해서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요 알트 있는 부분은 그냥 타이틀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달러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시고 메인.타이틀이라고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는 h3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 역시 메인이 가진 타이틀로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p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 오버뷰가 빈 문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문자인 경우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여서 빈 문자일 때는 이 영화를 만나볼까요? 이렇게 쓰고요. 설명이 있는 부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비어있으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달러기호 if 쓰신 다음에 메인 오버뷰입니다. 메인 오버뷰에 문자열이 비어있을 때, 그러니까 설명이 비어있을 때인 경우죠. 그 다음에 else를 통해서 비어있지 않을 때도 처리를 할 거고요. if 블록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는 새롭게 개봉한 영화를 만나보자 라는 의미로 새롭게 개봉한 영화 타이틀을 만나볼까요? 이렇게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메인 오버뷰가 나오게 처리를 해서 그냥 설명이 나오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처리를 할 거여서 a 태그 처리를 해주시고 백택을 써주시고 나셔서 now라는 파라미터 주소 뒤에 이제 아이디 번호가 들어가게끔 처리를 할 거라서 메인 아이디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여기도 이제 이 링크를 사용할 거죠. 그래서 라우터를 통해 처리를 하는 거니까 use link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자세히 보기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검사에 가서 보시면은 요 콘솔 보이시죠? 요 콘솔에 에러가 떠 있습니다.
프라미스 데이터가 이제 슬라이스를 할 수 없다라고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배열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콘솔 로그를 통해서 데이터스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썼을 때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검사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검사를 눌러서 이 콘솔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프라미스라는 게 뜰 겁니다. 이 오브젝트에서 데이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라미스가 온 거거든요. 요거는 제가 스토어 수업할 때 조금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요거 고쳐주시도록 할게요. 스토어 JS에서 복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2번 데이터 부분이에요. 2번 데이터 부분에서 결과만 해서 결과 전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때 점 누르시고 데이터가 가진 results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미지 슬라이더가 잘 처리돼서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건 CSS를 제가 다 맞춰놨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거고요. 스토어 쪽에서는 프라미스 전부가 아닌 데이터의 결과만 갖고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적었던 건데, 제가 위에 거를 복사하면서부터 요거를 안 고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요거 스토어 JS는 X 누르고요.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검사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콘솔에 요 프라미스 부분에서 이제 바로 데이터가 보이시죠? 아까는 오브젝트가 들어와 있는데 배열 데이터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열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슬라이스라는 배열 함수를 쓸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럼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토플레이를 통해서 3초마다 바뀌고요. 그리고 제가 세로 고침 해볼게요. 세로 고침을 하면 랜덤하기 때문에 다른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현재 상영작 중에 랜덤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르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주소 처리를 했잖아요.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요 ID 값으로 처리가 되는데, 이건 서브 페이지로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추후에 서브 페이지까지 만들면 보이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무빙을 누르면 다시 첫 번째 해서 보이시죠? 계속 매번 다른 게 이렇게 처리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에서 더 추가적으로요,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은 처리가 되어 있는데 플레이 스탑 버튼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크립트 부분에다가요, 일시정지랑 재생 버튼을 처리하는 변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let btn이라고 써주시고 btn pause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let btn play라고도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일시정지, 이건 재생이죠. 그리고 그 두 가지 상황을 왔다 갔다 처리하는 변수인 CNT라는 변수를 선언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그냥 펄스를 기본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펄스는 일시정지 상태를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rue일 때 재생 상태를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시정지랑 재생 버튼의 이벤트를 처리하는 거를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벤트를 만들 건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const라고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on 핸들 클릭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때 일시정지 버튼이랑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이 겹쳐서 있을 거고 왔다 갔다 처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btn 포즈라는 것과 btn 플레이를 담는 그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요소를 아래에다가 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 있는 쪽에다가 여기다가 플레이 포즈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div 태그를 통해서 우리가 스와이퍼 요거 보이시죠? 플레이 포즈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클래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글로벌 CSS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꼭 써주셔야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태그를 통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이 버튼의 클래스도 이제 제가 CSS를 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btn하고 밑줄로 포즈라고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bind this를 통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bind this를 통해서 요걸 연결할 때 바로 우리가 위에서 만든 요 btn 포즈죠. 요거랑 연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클릭 이벤트를 쓴 건 아니지만
onClick 이벤트를 통해서 요 이벤트 함수 있죠? 그래서 onHandleClick 부분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일시정지 버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버튼을 그대로 복제를 해서 밑에다가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플레이를 처리를 해주시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게 활성화를 처음에 할 거라서 액티브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온클릭 이벤트는 똑같이 들어가겠지만 btn 포즈가 아니겠죠. 그래서 btn 플레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바인드 디스를 통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겹쳐서 보이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클릭했을 때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 일시정지 관련도 이것도 스와이퍼가 제공을 해주는 API입니다. 그래서 API에 보시면은 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토플레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오토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에 가보시면 그 오토플레이를 줄 수 있는 이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토플레이를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스탑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주는 게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 제가 요 스와이퍼 사이트를 읽어봤기 때문에 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잘 보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일시정지랑 재생 버튼 요 이벤트 있죠? 이 파트에다가 이제 if를 통해서 CNT, 이게 true인 경우잖아요. true인 경우는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재생 버튼이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바스크립트죠. 클래스 리스트라고 해주셔가지고 리무브를 통해서요. 액티브를 처리를 합니다. 액티브 클래스를 제거해라 이런 뜻이죠.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니까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복제를 하신 상태에서 플레이가 이제 활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add입니다. 리무브는 제거, add는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죠. 스와이퍼라고 우리가 변수를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스와이퍼한테 오토플레이를 어떻게 한다? 스타트, 재생을 한다. 라고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실행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을 때죠. 재생 상태다. 그러니까 자동 실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복제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반대로 add, 그 다음에 밑에가 remove, 그 다음에 여기가 stop이었었던 거죠. 여기는 일시정지 처리가 될 거다라고 이제 명령이 처리가 됐고요. 이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로 우리가 버튼한테 이렇게 다 넘겨줬기 때문에 이게 다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자동 재생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시정지 버튼이 처리가 되고요.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럼 이걸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재생 버튼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3초가 지나도 계속 안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다시 바뀌어야 되겠죠? 처음엔 실행되더니 이게 안 바뀌는 거를 지금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제가 눌러봤는데 안 바뀌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 CNT가 true, false로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클릭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false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CNT가 클릭할 때마다 CNT의 반대로 처리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래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바뀌는 이 부정연산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자동 재생이 되겠죠. 지금 보이시죠? 그러다가 제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로 바뀌면서 이제 계속 안 바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아까도 해본 거니까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시 일시정지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3초가 지나면 다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정지 버튼까지 한번 추가를 해서 스와이퍼를 조금 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미지까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해봤고요. 이 메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현재 상영작, 인기 영화, 개봉 예정작, 높은 평점 다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브 페이지까지도 다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서브 페이지가 현재 없으니까요.
예, 그런 작업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넥스트 레벨 헤더 처리.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